오늘 이야기는 머슴이 임금된 기막힌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옛날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일 잘하고 허우대도 멀쩡한 총각인데 한 가지 흉이 있다면 말을 할 때 말이 새서 가운데 글자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구마 그만두고 누룽지 주오 한다는 게 곰마 그만두고 눅지 주오이라는 거지 뭡니까? 이 총각이 일을 잘해서 농사를 완벽하게 잘 지어놨는데 탐욕스러운 주인마님이 애썼다는 말 한마디 않고 밤낮밤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하지 뭡니까? 너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다가 우리 집 살림 다 말아먹겠다. 밥 그만 처먹고 빨랑 가서 일이나 해라. 이러면서 먹던 밥까지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총각이 화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에라 이 집 나가서 딴 데 가서 머슴 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나 나간다. 한다는 것이 말이 새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난 안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주인마님이 들어보니 난데없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헐헐 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정말 난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총각이 슬그머니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 내가 날지요. 정말 내가 날지요. 어디 그럼 날아봐. 나한테 거짓부렁 치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아, 우리 고을 사또가 날아라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날 줄 알아요. 했거든 말입니다. 주인 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장 사또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우리 집 머슴 사는 놈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또가 명을 내려서 이 머슴을 잡아왔습니다. 데려다 놓고 하는 말이 내가 정말 나느냐? 그러면 그 신기한 재주를 보여줘라. 하니까 이 머슴이 이제 장난질에 이골이 나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입니다. 얘 날지요. 날다마다요. 그럼 어서 한번 날아보아라. 만약에 날지 못하면 네 죄는 중할터이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하는 말이 나라님이 날아라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사또가 날란다고 내가 날겠습니까? 안 날지요. 이러니 사또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놈을 당장 큰 칼 씌워서 옥에 가두어라. 그러고 아무것도 주지 마라. 괘씸한 놈. 하고는 당장 나라님한테 상소를 올렸습니다. 우리 고을에 이러이러한 머슴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님이 어떤 놈인가 궁금해서 머슴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장 불러올려라. 그 모습 놈이 정말 날 수 있는 게냐? 한번 봐야겠다. 해서 또 나라님 앞에 불려갔지 않겠습니까? 나라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날 줄 아느냐? 내 고을 수령한테 들었다. 하니까 이 머슴이 참 딱하게 됐거든 말입니다. 이제 와서 못 난다고 하면 거짓말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벌 받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 날다뿐입니까? 그럼 어디 한번 날아보아라. 예, 그건 어렵겠습니다. 중국 임금이 날아라 해도 날지 말지 한데 나라님이 날란다고 내가 날겠습니까? 이러고 간 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래저래 죽는 길 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어디 안전이라고 씨부리는 게냐? 그거 참 맹랑한 놈이로구나. 갖다 가두어라. 해서 옥졸들이 머슴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소식을 중국 임금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당신네 나라에 나는 사람이 있다니 구경 좀 하게 보내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슴이 이제 중국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 가니까 조선에서 나는 사람 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온장 안에 들어차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머슴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난리 났습니다. 이 머슴이 아주 으스대면서 중국 임금 앞에 떡 나갔습니다. 그래, 내가 날 수 있느냐? 정말 그런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게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게 됐으니 또 큰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예, 잘 날지요. 아주 잘 날고 말곱쇼. 그래, 그럼 내 앞에서 한번 날아봐라. 하니깐 어이구, 그거 아무 때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시도 때도 없이 난단 말입니까? 했거든 말입니다.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어느 때가 되어야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냐? 까짓것 중국에까지 왔으니 실컷 구경이나 하자고 생각하고 한 달 뒤에나 날지요. 그 전에는 절대 못 납니다요.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왕이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 달 뒤에 보자. 꼭 그때는 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게다. 이러고 나왔는데 나는 사람 왔다고 대접을 아주 잘해주는 것입니다. 잘 얻어먹고 구경 잘하다가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중국 임금 앞에 불려갔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 아니냐? 빨리 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습지요. 이제 제가 날 테니 저 큰 산 밑에 가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중국 임금하고 구경꾼들이 모두 산 밑에 가서 와글와글 거리는데 머슴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떨어질 곳을 찾거든 말입니다. 까짓것 떨어지는 거나 나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하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그마한 구간조 2마리가 옷과 부채를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부채처럼 커다란 부채가 하나 있고 스님이 입는 장삼처럼 소매가 넓고 기다란 옷이 한 벌 있더란 말입니다.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느냐? 뭐 땜시 아웅다웅 하는 게냐? 구간조들이 서로 나서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나는 옷이거든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펴서 슬슬 붙이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건데 이것을 내가 먼저 주었는데 제가 제 것이라고 우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었는데 제가 우기는 거예요. 이런단 말입니다. 이거 참 잘 되었다 싶어서 구간조들을 슬슬 구슬렸습니다. 너희들 중에서 누가 이걸 갖든지 못 가진 쪽은 섭섭할 것 아니냐? 괜히 이것 때문에 싸우면 사이만 나빠질 테니 차라리 날 다오. 그게 내 목숨 살리는 물건이다. 내가 이 은공은 어떻게 해서든 갚을게. 꼭 부탁이다. 그러니까 구간조들이 한참 수군수군하더니 그 말이 옳다 싶었는지 옷과 부채를 주는 것입니다. 고맙다 하고서 옷을 입고 부채를 쫙 펴서 붙이니까 몸이 둥둥 떠올라. 한참 둥둥 떠서 올라가다 보니 아차 내려오는 방법을 안 배운 것입니다. 밑에 가물가물하는 구간조를 보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건 내려갈 땐 어떻게 하는 거냐? 내려오려거든 천천히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한쪽씩 접으니까 몸이 슬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임금이 있는 곳에 덩실덩실 내려갔습니다. 중국 임금이 아주 놀라서 눈이 왕방울만 해졌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한번 날아보고 싶거든 말입니다. 나도 그것 입고 부채질하면 날 수 있을까? 그렇겠지요. 이 옷을 입고 부채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요. 그럼 그 옷 좀 당장 내놓거라. 나도 한번 날아봐야겠다. 그래서 중국 임금이 옷을 입고 부채를 붙여서 둥둥 떠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내려오는 방법을 알아야지 내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높은 데서 둥둥 떠다니기만 한단 말입니다. 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임금이 안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사람을 새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논을 해서 이 머슴이 그만 중국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헌임금은 솔개가 됐고 그 솔개는 아직도 못 내려오고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슴이 임금된 이야기입니다. 이 머슴처럼 아무것도 없이 배짱만으로는 산다는 것은 요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긴 옛날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